오늘은 이제 우리 198페이지에 지금 자금 관련 거래를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지금 현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카드와 관련된 거, 네. 그리고 이제 어음과 관련된 것으로 넘어왔어요. 이 자금 관리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음 관련 거래는 어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데일리룩이라는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대개 이제 외상매출금을 받으면 보통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이체받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이 회사의 자금 사정상 현금이나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 사정이다 보면은 어음으로라도 받아놔야 그나마 좀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어음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전자어음 수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차변의 받으러음, 대변의 외상 매출금의 분계를 해봤고요. 또 자금 관리를 한다는 것이 추가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금 관리는 F3키였다는 걸, F3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전자음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입니다. 이 전자음 만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전기의 멋쟁이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이던 전자음이 오늘이 만기가 되는 날이랍니다. 6월 20일인가 봐요. 오늘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만기일에 입금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전기분 초기 2월 할 때 수업이 빠지신 분은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금 관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용을 보니까 전기의 멋쟁이로부터 받아놨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기초정보관리 앞부분에서 공부할 때 거래처별 초기 2월 있었잖아요. 그때 입력한 어음이에요. 이게 기억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가보면 이게 물론 거래처 원장에 있겠습니다만 여기 받을 어음 여기 멋쟁이 240만 원 등록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입력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기 일자가 6월 20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오늘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기 때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다가 추심을 의뢰해가지고 입금이 되죠. 근데 지금 뭐 추심료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혹시라도 추심료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차변의 개정 과목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 수수료 비용으로.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초반이라서 뭐 추심료 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240만 원이 다 입금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당좌예금에 입금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만 원 중에서 가령 만 원을 제외한 추심료 만 원을 제외한 것이 입금됐다. 그러면 차변의 당좌예금이 239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 원은 수수료 비용. 근데 이제 수수료 비용을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코드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판매 관리비에서 고르셔야 돼요. 여기 있는 수수료 비용은. 자, 이 추심료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만기가 되어서 상품을 판매하고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 관리 활동의 비용으로 가줘요. 그런데 수수료 비용 중에서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단기 매매증권 그 증권 회사의 수수료 그거는 판매 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영업의 비용이 수수료 비용으로 우리가 했었죠. 자, 그러면은 2번 여기 분계를 여기다 써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차변의 당좌예금 국민은행 240 대변은 받으러음 그렇죠. 받으러음 거래처는 멋쟁이 240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됩니다. 차변의 당좌예금 국민
240, 대변은 바드러움 멋쟁이 240. 예, 그래서 거래처는 이제 손으로 기록하실 때도 거래처는 계정 과목 뒤에 괄호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야 손으로 기록하는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시험이 아니라 평소에 종이에 답을 적는다 그러면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그런 채권 채무 은행 있잖아요. 경우에는 계정 과목 뒤에 괄호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행 2번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 해보도록 하죠. 날짜는 6월 20일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날짜는 6월 20일 입력하시고 차변 3번 입력하신 다음에 102번 당좌예금, 은행은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당좌죠. 자, 저교에서 고를 것을 보니까 2번 저교가 보면은 바드러움 당좌 추심, 어음을 당좌 계좌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금액은 2400 플러스가 되겠고요. 다시 두 번째 줄에는 대변 4번, 바드러움 110번, 바드러움 110번, 거래처는 멋쟁이, 멋쟁이. 저교에서 밑에서 적당한 게 있으면 고르셔도 되고요. 6번 있네요. 6번. 네. 없을 때는 엔터로 위에 거 그냥 복사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텍스트. 자,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240만 원이죠. 이렇게 하면 회계 처리는 끝난 거죠. 네. 그런데 항상 어음 관련 거래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바드러움이 입력된 줄 클릭하신 다음에 F3 누르신다 이거죠. 자, F3 누르면 밑에 바드러움 관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어음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입력할 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음은 만기가 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초기 이월할 때 입력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기 처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자, 어음 상태를 잘 고르셔야 되는데 할인이 아니라 4번이죠. 4번. 그래서 번호를 4 입력하시면 만기가 선택이 되고요. 어음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기 이월 때 다 입력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이나 F2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된 저기에 입력된 멋쟁이의 6월 20일자 만기된 것을 제가 딱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선택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 필요한 사항이 다 입력되고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만기 처리를 하면은 이제 바드러움 대장에 만기되어 가지고 입금된 것이 기록이 돼요.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갑니다. 네. 끝. 그래서 처음에 어음을 받았을 때는 입력 사항이 굉장히 많았지만 만기 처리하는 것은 여기 어음 상태를 만기로 바꾸고 어음 번호에서는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F2 또는 더블 클릭을 통해서 저기에 입력된 거래처와 저기 전표 입력 날짜를 제가 인식해 가지고 어음 대장에서 딱 찾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만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맞구나 하고 확인 누르면 밑에 자금 관리가 끝난다. 그리고 엔터 한번 쳐주시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면서 작업이 끝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여기에 넣었던 저교는 무시되고 밑에서 자금 관리했던 내용이 여기 저교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만기된 것을 해봤고요. 다음 작업은 어떤 문제가 있나? 세 번째 것으로 가볼까요? 자, 세 번째는 전자어음의 발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발행, 우리가 아마 발행을 한 모양인데 아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신사숙녀의 외상매입금 중에서 일부 금액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겁니다. 네, 우리 회사도 자금 사정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외상매입 날짜가 외상매입금 지급할 날짜가 됐는데 현금으로 줄 수 없어서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여기다 해보시면 조금 전에 2번 문제하고 입장이 지금 반대의 입장입니다. 2번 문제에서는 우리 거 받을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은 거고, 지금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채무관계인데, 채무관계가 즉 부채가 서로 돌려막기 한 거예요. 부채를.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일단 갚은 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감소, 거래처는 신사숙녀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대변은 어음을 발행하면 우리가 외상매입금을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라는 매입채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변이 지급어음이 되죠. 지급어음. 지급어음의 거래처 역시 신사숙녀가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1,0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신사숙녀의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인 1,000만 원을 우선 어음을 발행해서 오늘은 여기서 며칠이냐? 발행일자 6월 30일에 우선 1,000만 원을 어음 발행해서 갚았다 이런 얘기예요.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의 지급어음입니다. 자, 2번 수행 2번은 전자어음을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라는 문제죠. 자, 이 전자어음 등록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종이어음이든 전자어음이든 어음을 발행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이 전자어음 관리기관으로부터 어음을 수령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음을 받아왔어요. 어음을 여기 번호 있죠? 이게 받아온 어음이에요.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려면은 일단 버전 프로그램에다가 발행하기 전에 수령한 사실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음 등록 작업이라고 해요. 발행하려면 먼저 어음을 등록해 놔야 돼요. 시험에서는 말이죠. 어음 등록을 해놓고서 발행만 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경우처럼 등록도 하고 전표 입력할 때 발행도 해라. 이게 두 가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 등록하는 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어음 등록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음 등록 창이 너무 작게 생겨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엔터로 막 넘어가면서 날짜 같은 걸 많이 틀려요. 어떤 날짜를 많이 틀리냐면 이 날짜를 많이 틀려요. 수령 날짜. 그래서 이 수령 날짜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가야 됩니다. 자, 어음 등록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 거래 역시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래입니다. 외상매입금 갚는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도 없고 그냥 일반 전표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6월 30일이니까요. 6월 30일 입력하시고, 여러분 밑에다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위에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요. 3번 차변에 우리가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부채 감소죠. 251번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신사 1004번. 자, 밑에 적요번호에서 한번 골라봅시다. 2번 적요네요. 2번. 외상매입금 반제라는 것도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 이런 뜻이죠. 자, 차변 금액 1,000만 원. 자, 줄 바꾸셨으면 4번 대변은 지급어음 252번이죠. 거래처는 역시 1004번.
사실 지급어음에 대한 적용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음 관련 적용은 그냥 지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밑에 적용으로 고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금 관리하면 어차피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냥 엔터로 지나갑니다. 1,000만 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어음을 등록을 지금 해도 되고요. 사실은 아까 여기 날짜 입력하고서 먼저 어음 등록을 해도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일단 해야 돼요. 지금은 어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표 입력하기 전에 해도 괜찮아요. 일반 전표 메뉴에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어음 등록, 여기 날짜만 입력하고서 어음 등록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우리 입력해 볼까요? 어음 등록. 자, 여기 수령 날짜가 2020년 7월 9일로 돼 있죠. 오늘 날짜로 지가 해놔요. 더전 프로그램이 어음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오늘 어음을 수령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언제나 컴퓨터 현재 날짜로 자동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엔터 무심코 엔터로 지나가면 나중에 어음 자금 관리할 때 안 나타나. 날짜가 안 맞으니까. 6월 30일 날 어음을 발행했다는데 수령일이 7월 9일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수령은 그 최소한 전표 입력 날짜보다 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령일이 뒤에 있어. 그럼 나중에 자금 관리할 때 어음 등록을 내가 했는데 왜 안 나오지? 이렇게 고민에 빠지죠. 그 고민은 바로 수령일을 그냥 엔터로 무심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어음 등록은 제일 처음에 있는 수령일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수령일을 문제에서 줍니다. 전표의 어음 발행 날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020-0630 이렇게 정확하게 넣으세요. 오타 없이. 다음에 2번 어음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어음의 종류가 1번 어음이라 하는 것은 약속 어음이라고 어음 여기 이제 시험지에 바로 이 자리죠. 바로 이 자리에 전자어음이 아니라 약속어음 이렇게 써 있으면 1번 어음이 맞아요. 약속어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종이어음이라는 뜻입니다. 종이어음. 전자어음은 디지털 어음이에요. 종이어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서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4번 전자 이거 선택하세요. 전자. 2번은 당좌 수표 등록하는 메뉴고요. 가계 수표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우리가 대표자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대표자 이름으로 가계 수표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계 수표 수령한 거, 당좌 수표 수령한 것도 여기서 다 어음 등록에서 함께 합니다. 자, 우리는 4번 하셔야 돼요. 전자. 전자. 자, 그러면 커서가 자동으로 5번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이거 입력하시면 돼요. 자, 거기 수행 2번에 보시면 국민은행 당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F2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국민은행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은행 코드가 거래처 코드 98001이 입력이 됐고요. 커서가 여기 왔는데 시작어음 번호라는 것은 왜 시작어음 번호냐면은 어음을 한꺼번에 10장씩 또는 20매씩 이렇게 받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음 번호가 일련 번호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호, 맨 빠른 번호만 하나 입력을 하고 여기 매수 10 하면은 10개가 한꺼번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 번호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매기 때문에 매수는 하나로 할 거예요. 자, 근데 왜 칸이 두 개냐? 우리 약속어음은요, 앞자리와 뒷자리가 있는데 약속어음은 앞자리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는 숫자예요. 그래서 한글로 된 번호는 앞칸, 숫자로 된 번호는 뒷칸에 입력합니다. 전자음은 한글로 된 번호가 없으니까 뒤에다가 다 입력하시면 돼요. 좁아도 다 입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전자음번호는 앞에 세 자리 끊고 004. 그 다음에 8자리 2020-0630. 이렇게 날짜다라고 의식하시고 입력을 하면 길어도 별로 복잡해 보이지 않죠. 1, 2, 3, 4, 5, 6, 7, 8, 9. 네, 그리고 엔터 치면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몇 매냐? 1매. 1 하고 엔터 치시면 등록 끝났어요. 자, 그러면 밑에 등록 단추 눌러볼까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등록하겠느냐 물어보네요. 어음 등록이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 등록하시겠느냐? 아니요 하시면 닫아집니다. 네, 여기서 아니요는 등록 작업 이제 더 안 하겠다 그 뜻이에요. 네. 어음 등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어음 등록 문제 나오면 이렇게 차분히 하시면 뭐 틀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전표 입력을 했으니까 수행 3번을 할 차례죠.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해야 돼요. 3번에서 지금 전표 입력은 했는데 어음에 관한 자금 관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급어음 클릭하시고 F3을 누르셔라. F3. 그러면 밑에 지급어음 관리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발행은 벌써 건너뛰었어요. 발행은 왜 그러냐면 지급어음 대변은요 발행할 때만 대변에 가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발행했다 이거 발행. 그러니까 여기를 벌써 커서가 일로 넘어가 버렸어요. 네, 발행이 맞아요. 그럼 어음 번호는 어떻게 찾느냐? 우리 방금 등록했잖아요. 어음 등록. 그걸 찾아주는 겁니다. 여기다 또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F2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국민은행에서 받아온 어음이 나타납니다. 예. 여기서 안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오늘 날짜 7월 8일을 어음 수령일로 만약에 아까 엔터를 쳐서 날짜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처음에 입력된 그 날짜로 그냥 등록했다면 안 나타나요. 예. 자,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추가 사항이 더 있어요. 예,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커서가 어디로 가는지. 일단 발행일로 갑니다. 발행일은 6월 30일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엔터를 치면 만기일로 갑니다. 이 만기일이 비어있지 않고 날짜가 또 입력돼 있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또 엔터로 지나가면 이건 곤란하죠. 예. 만기일은 6월 30일이 아니에요. 어음을 보시고 어음장을 보시고 거기 지급기일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2021 0130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죠. 예, 2021 0130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음 발행 시에는 어음 번호 찾아서 선택해 주시고 만기일자 잘 입력해 주시면 끝납니다. 예.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고요. 저교에는 우리가 밑에 자금 관리에 있던 내용이 저교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음 관련 거래를 세 가지를 해봤나 봐요. 네, 지금 방금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리고 어음 등록해서 발행했고,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이 만기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어음을 수취한 경우. 근데 지금 한 두어 가지는 빠졌네요. 배서 양도하고 어음 할인. 네, 배서와 양도와 어음 할인은 뒤에서 다른 회사, 네, 용산전자인가요?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뒤에 또 연습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보시면은요, 어음과 관련된 그 장부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어음 관리 대장들의 관리와 기록. 자, 6월 30일까지 어음 관리 대장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고자 한다. 예. 자, 결제를 받고자 한다 하는 말은 종이로 인쇄해서 결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보고서를 인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전 프로그램에서는요 모든 양식을 다 인쇄 보고서로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양식을 전표, 장부, 또 초기 이월된 여러 가지 내용들 전부 보고서로 만들어서 인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제를 받으려면 결제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이 다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1번. 거래처별로 받으러 온 현황을 잔액으로 조회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라. 6월 30일 현재 6월 30일 현재 거래처별 받으러 온 현황 몇 개 안 될 거예요. 우리 뭐 받으러 온 초기 6월 한 게 하나밖에 없을 텐데 멋쟁이 건가 그거. 그 다음에 어제 그 받으러 온 하나 새로 받으러 온 하나 입력했죠. 두 건만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수행 1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자금과 관련된 어음과 관련된 보고서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금융자금관리에. 자, 세 번째 보시면 받으러 온 현황이라는 장부가 있죠. 네, 클릭해 보십시오. 자, 받으러 온 현황은요 만기일별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고 거래처별로 만들 수가 있고 그냥 어음 조회 탭도 있고요. 부분 할인, 분할 배서 이런 탭도 있습니다. 뭐 부분 할인이나 분할 배서는 우리가 지금 이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작성하라는 게 거래처별로 작성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별을 선택하면 조회 구분에 잔액이냐 내용이냐 잔액을 보고한다 이거예요. 잔액. 기간은 6월 30일까지니까 엔터로 지나간 다음에 뒤에 날짜를 2020-0630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기간을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별이니까 모든 거래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에서는 그냥 코드를 입력하지 말고 엔터로 지나가면 처음부터 끝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멋쟁이는 우리가 초기 2월 했던 작년에 받았던 어음이고 데일리룩은 앞 시간에서 받으러 음을 수취한 거 350만원짜리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을 보면은요 데일리룩 거 350만원만 6월 30일 현재 우리 회사에 보관 중인 받으러 음의 잔액은 350만원이다. 멋쟁이 거는 전기에 2월 된 게 240만원이 있었지만 대변에 와서 없어졌죠. 예,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240만원짜리 만기 처리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래처별로 잔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액을 이걸 보고서로 결제를 받는데요. 그러면은 결제 받을 일이 있으면 지금 조회한 것을 무조건 저 위에 있는 인쇄 버튼을 눌러서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인쇄를 누르면요 미리 보기 창이 나와요. 네, 미리 보기. 그래서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제란과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 하면은요 우선 인쇄를 하려면 이제 프린터를 어떤 프린터가 내 PC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이제 확인을 하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몇 매를 인쇄할 것인가 인쇄 매수 또 축소하려면 인쇄 배율을 이용하면 됩니다. 축소나 확대할 때 인쇄 배율 또 인쇄 범위 우리 워드 프로세스나 이런 데도 이게 있죠. 전체를 다 인쇄할 건지 1페이지만 인쇄할 건지 아니면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만 인쇄할 건지 이런 거죠. 네. 자, 결제란 설정이라는 거 한번 눌러 보십시오. 결제란이라는 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결제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면은 결제란 인쇄 안함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결제란이 빠지게 되고요.
결제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결제란 인쇄함을 선택하시고 이 결제란 등록을 눌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회사가 지금 여기 샘플로 만들어 놓은 이 조직으로 회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결제 시스템에 맞는 이름으로 고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결제란이 우리는 3칸만 필요하다 그러면 3, 우리는 5칸이 필요해 그러면 5, 그리고 각 칸마다 결제자들의 직책을 거기다 입력해 줍니다. 예. 그래서 결제란을 편집할 수가 있다. 예. 우리는 지금 기본값이 담당, 팀장, 부장, 사장인데 모든 회사가 이게 이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것으로 이걸 바꿉니다. 네. 바꿨다고 치고 확인 누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결제란을 말이죠. 어떤 회사는 요 위에다가 결제란을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제란의 위치입니다. 인쇄의 위치. 타이틀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제목의 하단이 지금 우리 선택되어 있네요. 상단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결제란이 제목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결제란을 위치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타이틀 위에 결제란을 찍어서 쓰는 사람, 타이틀 밑에 쓰는 회사. 그래서 우리는 타이틀 하단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제란을 모든 페이지마다 결제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 서류라서 앞장만 결제를 받으면 뒷장은 위조될 우려가 있다 하면 모든 페이지마다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결제란의 페이지 지정을 첫 페이지가 아니라 전체 페이지 하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한 장이 아니라 5장이라면 5장 모두 결제란이 인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 용지 설정을 한번 보실까요? 용지 설정에는 우리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에도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인쇄할 때 세로 인쇄, 가로 인쇄. 이 양식은 지금 세로 인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자료가 다 들어오죠. 근데 양식이 어떤 양식은 가로로 인쇄를 해야 맞는 양식이 있어요. 저기가 잘려요. 오른쪽. 그럴 때는 용지를 넓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인쇄하세요. 그때 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드나 엑셀 하는 것처럼 모든 인쇄 기능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보고서를 인쇄하는 것 외에 저장하는 기능이 여기에 있어요. 이 보고서를 엑셀로 저장할 수도 있고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한셀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래 한글로 저장할 수도 있고 JPG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이미지까지. 그러니까 5가지의 포맷으로 이걸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용에서는 PDF 하나만 열어놨어요. 나머지는 다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막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교육용은 이와 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배경에 도전 스마트의 회계 실무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혹시 이걸 뭐 진짜처럼 이렇게 쓰지 못하도록 뒤에다 이렇게 넣어놨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쇄가 필요하면 여기 바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프린터도 아까 설정된 게 맞고 하신다면은 HP 850 우리 교실에 있는 프린터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2교실에 있는 프린터를 쓰실 때는 어떤 것으로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은 SA77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어요. 괄호 속에 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 서류 붙어 있는 거 쓰셔도 되고 민원 서류라는 거 붙어 있지 않은 거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SA77 이런 식으로 제품 코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괄호 안에 삼성 SL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 프린터 쓰실 땐 그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뭐 인쇄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여기 인쇄하기 한번 눌러보시면 되고요. 됐어 하면은 그냥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보고서 다 인쇄가 된다. 시험에서는 인쇄하는 것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예,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하나 더 조회해 볼까요? 수행 2번. 조회하는 건 문제를 냅니다. 조회하는 건 조회해서 답을 써라. 근데 답도 이렇게 단답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보기 1, 2, 3, 4 거기서 맞는 답을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 2번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지급보험 현황. 이번에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라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만들어 볼까요? 전체 메뉴에 지급보험 현황은 그 밑에 있습니다. 지급보험 현황. 자, 거래처별이니까 세 번째 탭으로 가야 되겠네요. 거래처별. 거래처별이고 조회 구분은 내용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조회를 이제 잔액이 아니라 내용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거래처를 다 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 위에서 거래처 이 자리에다 놓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처음 끝. 기간은 6월 30일까지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자료가 별로 없어요. 예, 방금 우리가 6월 30일 전표 입력했던 신사숙녀에 발행했던 1,000만원짜리 어음 요거 하나밖에 지급어음 현황에는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우리는 1,000만원의 지급어음 잔액이 있다 이거예요. 어느 거래처에? 신사숙녀에. 만기는 언제예요? 2021년 1월 30일.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니라 잔액만 보면 잔액만 나왔지만 이와 같이 내용을 보면 그 어음의 내역까지 볼 수 있다 이거죠. 어음 번호라든가 발행 만기일이라든가 이런 내용, 저교에 입력했던 내용이 같이 보여요. 그리고 거래처가 5군데다 그러면 여기 거래처가 5개가 쭉 나오겠죠. 지급어음 발행한 그 거래처들이 5개면 이쪽에 나오고. 자, 이걸 인쇄하는 요령은 아까와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 설명 안 해드리겠습니다. 인쇄 눌러서 아까 그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어음 직계표 한번 조회해 볼까요? 어음 직계표 조회해 보고 어음 직계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어음 직계표. 자, 어음 직계표 수불장을 작성해라 그랬네요. 예, 수불장 선택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모든 금융기관 엔터 치는데요. 우리가 어음 받아온 게 한 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보일 거예요. 어음책 수령일도 그냥 엔터 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기간이 자동 입력이 됩니다. 자, 어음 받아온 거 아까 어음 등록한 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만 나옵니다. 국민은행에서 받아왔고 벌써 발행을 했네요. 6월 30일 날 발행을 했고 만기가 내년 1월 30일이다. 밑에 보시면 어음을 모두 수령한 건 1매, 발행을 1매 했으므로 아직 결제는 안 됐고 담보도 없고 폐기한 것도 없고 미발행이 없다. 그래서 한 매 받아서 한 매 발행했다. 어음 재고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음 직계표라는 것은 어음을 은행에서 등록해 놓고 지금 남아있는 어음이 어떤 어음이 빈 어음이 남아있는가 이걸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요게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요거까지 하고 우리 쉬는 게 좋겠습니다. 일일 자금 명세서 일일 자금 명세서에서의 어음 관리다. 6월 30일 시점에 일일 자금 명세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고자 한다.
네, 인쇄하라 이런 얘기죠. 일일자금 명세서 작성을 6월 30일자로 작성을 해라. 이 일일자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6월 30일 하루 것만 보입니다. 네, 아주 양식이 굉장히 복잡스럽게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일일자금 명세 가로 열고 격리일보 클릭하시고, 자 날짜는 여기다가 6월 30일 입력하겠습니다. 6월 30일. 자금 항목은 전체로 하고요. 거래 내용도 전체에서 그냥 엔터 치십시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6월 30일 거래 딱 한 건을 입력했었습니다. 뭐였냐면 외상매입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1일 거래 중에 보면은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 즉 거래가 있었던 계정 과목이 일단 나옵니다. 차변에 왔어요. 아, 외상매입금 차변에 1,000만 원 왔구나. 예. 그리고 적요도 보이죠? 외상매입 반제 어음 발행 신사숙녀에다가 또 지급어음 계정이 나옵니다. 지급어음 대변 대체 들어가 있죠? 대변이다 이거요. 그러면 부채가 증가한 거죠. 지급어음 대변. 그래서 전표를 입력했던 계정 과목들 그거를 차변에 입력했는지 대변에 입력했는지, 만약에 현금 거래였으면 현금의 수입이었는지 현금의 지출이었는지 이것을 일일 거래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전표가 여러 건이면 일일 거래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뭐냐면은 이 자금 명세이기 때문에 자금과 관련된 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받으러음, 지급어음, 차입금, 이러한 보고를 전일과 당일 변화, 그 다음에 잔액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전일 현금 여기 나오죠. 그리고 현금에 수입이 없으니까 비워져 있고 현금 지출 없으니까 비워놓고 당일 현금 여기 나오죠. 이게 당일 잔액이죠. 전일과 변동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당좌예금 나오죠. 당좌예금의 전일 잔액 여기 나오잖아요. 4,135만 원. 당일 증가, 당일 감소 없죠. 그래서 당일 잔액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그 밑에 나오죠. 전일 잔액 2,897만 원. 증가 감소 없으니까 그대로. 또 받으러음 나오죠. 받으러음의 전일 잔액 350, 변동 없으니까 당일 잔액도 350. 이런 식으로 지급어음, 차입금 거래는 없었어요.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6월 30일 현재. 만약에 잔액이라도 전일 잔액이라도 있었으면 여기 나옵니다. 차입금 우리가 지금 한 푼도 없네. 그래서 전일 잔액도 쭉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과 관련된 것에 전일과 당일의 그 변화를 보여주는 보고서죠. 일일자금 명세서. 자, 그러면 요거 이것도 역시 인쇄하려면 위에 있는 인쇄를 누르셔가지고 조금 전에 그 작업을 그대로 수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이런 보고서의 경우에 처음에 이걸 보고 오른쪽 잘렸네 하고 용지 설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시기 전에 밑에 스크롤 바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이 스크롤 바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오른쪽 끝까지 보이면 이건 다 보이는 겁니다. 인쇄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자동으로 가로 방향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쪽 화면에 다 안 보이면 용지가 돌아가 있어요. 용지 설정 한번 가볼까요?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벌써 가로로 돼 있죠. 이거 세로로 만약에 강제로 바꾸면 스크롤바 없어지고 잘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가 알아서 이거는 가로 방향으로 돌려야 다 인쇄가 되는구나 하고 지가 돌려줬어요. 참 똑똑하죠. 됐습니다. 자, 자금관리 부분에 음 관련 자료를 우리가 3일 패션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